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단테 김동준님 모시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의 뭐라 그럴까 대환란 이 상황 대폭락 네, 대폭락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여기에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등등을 좀 편하게,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완성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우리 단테님 모셨습니다. 단테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는 거죠. 현장에 계신 젊은 분들 상황이 지금 몹시 안 좋으신 거죠?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사실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나마 위안이라면은 암호화폐건 전통 그 자산이건 지금 그냥 다 힘든 상황이다라는 네. 게 뭐 이게 위로인가? 어쨌든 뭐 그나마 다 같이 힘들다 뭐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나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의 지난 한 3, 4일 사이에 한 30% 이상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네, 30%한 7거래일 동안 네. 30% 이상 빠졌더라고요. 네, 그 정도 아마 떨어졌고 암호화폐임을 감안하더라도 더군다나 이제 두 개는 대장주인 거를 네. 감안하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특히나 나스닥을 생각하더라도 네.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최근에 약간 어떤 악재들이 있었는지를 네. 살짝 돌아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악재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근본적인 네. 의문을 좀 제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과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오늘 드릴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사태가 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던 뭐 루나테라 네네. 사건도 있었고, 뭐 그거는 뭐 제가 짧게만 그냥 뭐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어차피 다들 대략은 아실 거라서. 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그 셀시우스 네. 사태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명칭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사태 얘기를 조금 드릴까 싶어요. 네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파생 상품을 이용하면서 근본적인 현물 자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네. 이더리움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레버리지 거래를 네. 하면서, 그리고 그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와중에 그 중간에 있는, 이건 사실 디파이 업체는 아니고 시파이라고 하는데 예.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중간에서 금융업체다. 뭐 그냥 뭐 투자은행 같은 거라고 하나 보셔도 되고,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저축은행, 네. 그 전통금융으로 치면 저축은행에 가까울 것 같은데, 저축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약간 어거지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셀시우스라는 업체가 약간 저축은행 같은 일종의 업체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근본적으로 그래요. 예, 네. 이더리움을 갖고 온 사람들한테 이 셀시우스가 그걸 담보로 뭐 대출을 해주는데 좀 많이 대출해주고 뭐 네. 이런 개념인 거죠. 마치 맞습니다. 이더리움을 마치 집담보 대출해주듯이. 네, 예. 네, 네. 딱딱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레버리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엄청난 대량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더리움 가격까지도 네.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선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네.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었어요. 2.0인가 네, 2.0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하는 와중에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저도 구조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는 있지만, 그 2.0을 할 때 일부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코인들을 이제 이더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고 사실은 그 이더리움 내에서 돌아가는 통화는 이제 이더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쨌든 일정량의 이더리움 2.0이 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더를 일부 예치를 해놔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2.0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일정량의 코인이. 그래서 너희들이 예치를 하면 우리가 이자를 얼마 줄게. 요런 이제 이걸 뭐 일종의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코인을 예치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자랑 네. 원금과 이제 이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요 형태를 이제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네, 재단으로부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2.0 업그레이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더 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 스테이킹을 받을 때의 약간의 이제 문제는 아니고 약간의 이슈는 뭐였냐면 너무 짜잘한 단위로 하면은 그런 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짜잘하게 그러니까 우리 뭐 금융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이상만 뭐 맡기세요 뭐 맞습니다. 1억 이상만 맡기세요 뭐 그런 거 되게 예, 많잖아요 예, 금융에서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최소 제한을 32 이더리움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이더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32 이더리움이면 잠깐만요 지금 1,400만 원이네요 지금 네. 1,400만 원이니까 32 이더면은 그래도 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한 5천만 원쯤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스테이킹 하고 싶은데 나는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원래 그걸 스테이킹을 이제 못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본인들이 이제 스테이킹 하기가 애매하니까 중간에 이거를 약간 크라우드 펀딩처럼 대행하는 업체가 나타났어요. 그게 셀시우스입니까? 그거는 사실 라이도라는 업체인데 뭐 네. 리도라고도 부르고 셀시우스는 그 이따가 그거를 파생으로 하는 업체인 건데 일단은 이거를 일씩 예를 들면 32명만 모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네, 네. 나 혼자서는 1이더 갖고 못하지만 그렇죠. 32이더를 누군가 모아주면 네. 할 수 있겠죠. 그 중개업체가 생겼다 이거죠? 중개업체가 하나 생겼고요. 그 업체가 이제 뭐 라이도 뭐 리도라고도 부르고 라이도라고도 부르던데 뭐 라이도라고 일단 부를게요. 라이도라는 업체가 생겨나서 얘가 중간에서 이더를 받아주고 그 이더를 스테이킹 한 다음에 증표를 줬어요. 네. 너네들이 이거를 이것을 스테이킹 했다는 증표를 네. 줬는데 그 증표가 ST 이더라고 보통 부르고 왜 ST가 붙었냐면 스테이크드 이더라고 해서 일종의 그냥 새로운 코인 하나를 발행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증표가 있는 사람은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을 한 것임. 뭐 일종의 이런 증표를 하나 만든 건데 네. 딱 여기까지만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제 CDO가 나오는 거구나. 옛날 그 리만 사태. 그렇죠. 증서로 다 네.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ST 이더를 가만뒀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요거를 파생 상품처럼 이용하기를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ST 이더 자체는 당장은 이게 뭐 어떤 기능도 없는데 약간 그 중간에 다른 금융가 뭐 C파이나 D파이 업체들 그러니까 그냥 코인으로 금융하는 파이낸스하는 업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돼요. 사실 오늘은 C파이냐 D파이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네. 어쨌든 중간에 그런 코인 금융해주는 업체들이 나타나서 어떤 걸 제안을 하냐면 ST 이더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더를 담보 대출해줄게. 이더처럼 우리가 믿고 네.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자를 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겠죠, 뭐. 네네. 네, 네.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ST 이더는 사실은 그냥 증서를 1년 뿌리지. 정도 뒤에 이제 이더리움 2.0 2.0 시작될 때 그때부터 유동화가 가능한 건데 네. 비유동적인 건데 네. 왜냐면 그거 말고는 지금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맡기면 내가 네. 대출 유동화 해준 거야. 유동화 해줄게. 채권 유동화 해준 거. 근데 똑같아. 네. 이 상품을 주로 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셀시우스고요. 셀시우스. 그리고 이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다른 상품들이랑 다른 게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요건 거의 이더리움이랑 똑같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출해주는 게 ST 이더를 받고 이더를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상 한 1년 뒤에 얼마가 무조건 될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더를 줬어요. 돈을 대출해준 건 아니었고요. 그럼 본인이 이더를 갖고 있었어야 되겠네요. 네네네. 뭐 그렇죠. 과연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사람이고 셀시우스시면은 제가 ST 이더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더를 주면 이더를 줬죠.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또 ST 이더를 또 받겠네. 그렇죠. 뻔하지. 돌리고 네. 또 돌리고 항상 그런 거지. 뭐. 예,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이거 진짜 이더였네. 네. 맡길 수 있으면 진짜 이더였죠. 네네네. 진짜 이더를 주긴 준 거였고. 네. 진짜 이더를 준 건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제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다가 그 이더리움을 나도 2.0 하는데 맡기고 싶다. 왜냐면 2.0 하는데 맡기면 이자를 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공인하는 재단 이자야. 그리고 이더를 이자로 주는 거니까 한 4% 정도 되는 높은 이자고. 연 4%인데
뭐 이제 이걸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낮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 너무 낮거든요. 낮은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나의 이더리움 개수를 늘릴 수 네.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딜인데 네. 그래서 아까 그 32개를 모아야 되는데 32개를 대행해주는 라이도라는 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거기서 이더를 받고 ST 이더를 받아온 다음에 그 ST 이더를 여기 맡겨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70%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그럼 이더를 담보대출 받고 다시 ST, 여기다 맡기고요. 또 ST한테 맡기고 ST 또 받고 또 ST 맡기고. 여기다 받으면 또 이더를 담보대출 해오고 이 짓을 한 3-4번 정도 하면은 이제 이게 통화승수 올리듯이. 네 그냥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은행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자본 준비금, 그래, 이런 게 지분 있는 준비금 거잖아요. 이런 게 있죠. 지분 준비금 있는 거죠. 그거 근데 이런 시파이 업체들의 문제는 뭐냐? 이런 게 투명하게 그렇지. 몰라. 민간 업체니까. 얘는 블랙박스인 거예요. 네, 이 셀시우스라는 업체는 네. 사실상 블랙박스인데 이 셀시우스가 사실 이 ST 이더를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마치 그냥 대출 플랫폼이에요. 누가 맡기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이더도 직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겠죠. 그런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일단 6월 8일 날 셀시우스가 800억 원의 손실이 있다라는 폭로가 나와요. 얘네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맡긴 거 갖고 결국 얘들도 이걸로 갖고 돈을 돌릴 거 아니에요. 폰지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더를 줄 때 나한테 이더를 주면 너희들한테 엄청난 이자를 줄 거야 해서 땡겨 와서 계속 돌려서 여기서 차익을 먹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많고 이게 땡겨 올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단기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800억 원 손실이 있다. 일단 요게 일단은 좀 헤드라인을 때렸고 근데 6월 8일이고 이게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동시에 좀 엮인 게 뭐 나스닥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CPI 그러니까 6월 8일부터 일단 셀시우스 폭로가 나와서 뭐 그때도 그냥 뭐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도 막 급락하고 코인 가격 더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맡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이더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더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셀시우스라는 곳에 예치한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제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돌려줘. 돌려줘.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셀시우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셀시우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유동화 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 빨리 팔고 네. 비유동적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유동화된 거 다 팔고 이제 막 돌려주다가 네. 갑자기 24시간 전인지 24시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24시간 전에 집을 정지를 했겠지. 네 뻔하지. 이제 우리 네. 당분간 안정성을 위해서 네. 당신들에게 인출 정지합니다. 그게 중앙은행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일종의. 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그 중간에서 이거 방만하게 제가 빌려준 거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제가 예치한 거 얘들이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알아?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출 금지를 때렸고요. 이제 인출 금지를 때리니까 약한 고리들에 대한 그렇지. 크립토에 이쪽 있었던 약한 고리들에 대한 막 걱정들이 그럼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 야 저기 큰 데가 저렇게 됐으면 딴 데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사실 바이낸스도 비트코인은 또 인출 금지를 했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인출 제일 큰 네. 거래소죠. 네, 바이낸스라고 제일 큰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도 뭐 비트코인 인출 금지를 때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또 누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걱정하는 데 중에 하나가 또 새롭게 나온 루나랑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USDD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트론에서 뭐 루나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이제 뭐 거기도 뭐 1달러 패깅이 깨진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테더라고 해서 네. 요것도 이제 또 얘기하자면 살짝 길어지긴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또 모르실까봐 스테이블 코인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순간에는 좀 안전한 1달러에 준하는 그런 거를 좀 보유하고 싶은데 법정화폐를 여러 거래소 특히나 국제거래소들에서 여러 가지 법정화폐를 동시에 보유하는 건 되게 법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냥 코인을 하나 만들어낸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1달러랑 똑같이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걸 이제 또 USDT라고도 하고 테더라고도 부르고 그게
태초에 있었던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루나보다도 더 오래된 네네. USD보다도 뭐 시점이 알기로는 제가 테더가 제일 먼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제 걔네들도 항상 의문을 제기받거든요. 네. 뭐 의문을 제기받냐면 또 걔네들은 너네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 코인을 발행한 거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1 패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테더사는 주장을 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100 USDT를 가지고 오면 내가 100달러로 바꿔줄게. 라고 항상 이제 테더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또 얘도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왜냐면 지금 상황이 다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게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건 전통 금융시장에서 똑같은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테더사한테도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 근데 테더사는 자신들의 보유 목록을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약간 마지막으로 의심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테더사가 이제 그 오딧이라고 하죠. 감사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계좌 잔고가 이래라고 이렇게 공개를 이제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공개한 비율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미국 채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음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좀 의심을 받고 있긴 한데 어음이나 아니면 뭐 회사채 네. 뭐 약간 회사에 돈 빌려준 것들 이제 위주로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테더라는 이 회사가 이 자산을 회사의 자산을 감사를 한 기관이 케이만에 있는 업체인데 어허. 케이만 제도에 있는 업체인데 어허. 직원이 5명인가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3대 뭐 무슨 뭐 KPMG라 이런 네네. 그 3대 감사하는 그런 어카운팅하는 회계법인 큰 법인들 게 아니고 듣보잡 회계법인을 썼다 이 말씀이죠. 아 그렇죠. 네. 듣보잡 회계법인한테 네. 이렇게 말할 걸. 듣보잡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다 보니까 계속 얘에 대한 의문도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루나로 인해서 시작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많고 특히 그 의심의 한가운데는 그런 금융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뭐 C파이건, D파이건, 크립토에서 금융을 하는 업체들이 도대체 뒤에서 사람들이 예치해놓은 자산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은 있었고 네. 근데 거기가 가장 노출도가 많았던 게 이더 쪽이었던 거죠. 예, 예. 거기서 가장 노출도가 높았던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더리움이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더뿐만 아니라 그냥 뭐 크립토고 뭐고 난 다 모르겠어 하면서 비트코인도 팔고 이더리움도 팔고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게 얼마나 더 확대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딱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